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고성 향로봉에 최고 65cm의 폭설이 쏟아지는 등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속출했는데 대관령에서는 산행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는데요. 다행히 이번 눈으로 산불 위험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이 다시 한겨울 풍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아름드리 나무들은 일제히 가지를 늘어뜨렸습니다. 이곳 대관령 일대에도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은 눈 속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3일 오후까지 고성 향로봉에는 65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또 미시령 터널 63, 강릉 왕산 48, 삼척 도계 40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폭설에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쯤 동해고속도로 속초시 노악 1교 인근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군 서면 6터널 인근에서도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찬 눈보라에도 올겨울 마지막 설경을 즐기려는 산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의 허벅지까지 눈이 왔더라고요. 굉장히 소문대로 진짜 눈이 오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하지만 등산객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관령 일대는 한때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폭설로 옛 대관령 휴게소 주차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차량들이 도로 한쪽 차선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네, 요 밑에가 저기 진입로인데 진입로에 차를 막아놨어요. 차단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세워야죠. 다행히 고속도로와 주요국도 고갯길은 하루 종일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차량 소통에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밀고 뿌리고 해야죠. 기상당국은 우리나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6일과 7일 사이에도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6일 새벽부터 밤사이 강원도에 7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동 지역에 올겨울 처음으로 폭설이 쏟아지면서 강원 지역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특히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과 대형 산불 위험도 해소돼 영동 지역 지자체들이 당분간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군 유휴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직접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인데요. 당시 대규모 군부대 이전에 반발해 상경 집회까지 하며 민관군 합의를 이끌어냈던 주민들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 왜 아직 시작조차 못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원주권 군부지 토지위탁 개발사업 계획안이 마련됐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원주 도심 군 유휴부지를 직접 개발해 2028년까지 수변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군수지원사령부와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 옛 국군병원 부지 등 120만 제곱미터를 개발해 주거, 상업, 학교, 공원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선 첫 군 유휴부지 개발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 발표 당시 개발이 예고됐던 일군지사는 물론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도 이처럼 철조망에 여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부 발표 당시 개발이 예고됐던 일군지사와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 일대는 여전히 담벼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옛 국군병원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 체납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원주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원주시에 확인한 결과 사업은 아직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소 규모가 작은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 개발이 1단계로 추진될 전망인데 역시 LH가 사업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2022년 출범한 민선 8기 원주시정에서 이 사업이 핵심 과제로 지속 관리돼 왔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당시 민관군 협의체를 만들어 군 유휴부지 개발 사업을 이끌어냈던 주민들은 의아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원주 도심에 대규모 유휴부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상경 집회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원주시, 시민단체는 매월 정기회의를 가졌고 군 유휴부지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해 사업이 곧 추진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국방부로 청와대로 매일 우리가 생업을 포기하고 올라가셔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그랬었습니다. 이 지방 정권이 바뀌면서 시청에서 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시 그걸 희지부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원창목 전 원주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방향이 정해졌던 사업이 사실상 좌초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에 시장시에서 저하고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LH 관계자 셋이서 협의했고 근데 제가 시장 자리를 떠나고 난 이후 그것이 결국은 물 건너갔는지 뭐 그 자리에다가 뭐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반면 현 원광수 시장은 2019년 당시 정부의 우선 개발 사업 선정 자체가 공수표였다며 LH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구상안을 지금 제가 2번인가 보고 받았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렇게 공수표 남발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무려 8년이나 늦은 203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전역에 남아있는 군 유휴부지는 축구장 200개가 넘는 규모로 추산됩니다. 민관군이 약속했던 사업이 가시화되지 못한 채 6년째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 유휴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자리를 노리는 후보군도 각종 행사를 열고 저마다 새몰이에 나서는 등 선거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현재까지 4명의 후보군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마를 굳혔고 국민의힘에선 안재윤, 염동열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역인 김진태 강원지사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재선 도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도정 탈환을 노리는 후보군들은 유권자와 접점을 넓혀가며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상호 전 수석은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되면서 선거 행보에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공천 전부터 연일 도 전역을 누비며 지역 행보를 계속해왔는데 지난 2일에는 원주에서 사실상 출정식으로 볼 수 있는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강원도 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원도를 변화하고 발전시킬 도구로 저 우상호를 쓸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에선 공천 경쟁을 앞둔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염동열 예비후보는 춘천과 원주를 잇따라 찾아 관광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등 영서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진짜 강원도에 대한 열정, 강원도에 대한 아이디어, 강원도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새로운 강원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재윤 예비후보는 강원도청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며 김 지사를 향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이번 강원도청 이전은 또다시 알펜시아 개발의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민심 훑기에 들어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춘천권 도정보고회를 열고 직접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역사 630년 만에 머리 깎은 도지사, 도의장 있을까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강원지사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5일부터 나흘간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의 성장 전략인 첨단 원주 비전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구 예비후보는 서원주를 의료 AI와 첨단 산업이 융합된 제2의 판교로 만들고 의료 AX 대전환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혁신을 통해 광역권 연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공약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첨단 원주의 핵심 축은 서원주입니다. 서원주는 단순한 개발 지구가 아니라 원주의 미래 산업이 뿌리낼 성장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원주는 이미 탄탄한 의료 산업 생태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특히 현재 대기업과 글로벌 AI 기업 유치를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을 앵커 기업으로 삼아 데이터 클라우드 연구 개발 인프라를 집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존 의료기기 관련 업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국가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 기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며 시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광문군 원주시장 예비후보도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주막거리 벨트 조성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 예비후보는 원주 경제성장 기반의 두 번째 전략을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흥업면을 중심으로 한 첨단 주막거리 벨트 조성은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삼겠다는 보관입니다. 원주의 정체성 중심에 원주의 기억과 인물, 장소를 세우겠습니다. 원주의 역사를 단절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야기로 재생하겠습니다. 또 디지털 아카이빙과 데이터 기반 콘텐츠를 통해 원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유무형 작품을 세계 시장에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구자열 예비후보의 반값 생활비 공약에 대해선 현실 가능성 없는 공약이며 곳간부터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연세의료원이 기업도시 원주연세의료원 제2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세의료원 제2병원은 오는 6월 착공해 2028년 3월부터 본격 운영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병원은 5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7층, 지하 1층, 46개 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또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세부 진료 과목은 추후에 선정할 방침입니다. 병원이야말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청권, 더 나아가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이고 핵심적인 우리 병원 인프라 시설입니다. 기업도시 원주연세의료원 제2병원 건립을 통해 기업도시의 의료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제2병원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 남당항에서 겨울 대표 먹거리 축제인 세조개 축제가 한창인데요.
지난해에는 생산량 감소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는 작황이 회복되면서 제철 새조개를 제대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수조마다 굵은 새조개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껍데기를 벗기자 새 부리를 닮은 짙은 갈색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으로 겨울 서해안을 대표하는 제철 별미입니다. 지금 요게 시기가 최고로 연그럽고 맛있을 때, 요때쯤 많이 오시면 손님들이 맛있다고 엄청 홍보를 많이 해줘요. 새조개 축제 한다고 그래서 저 경기도 이천에서 왔는데요. 딸하고 우리 조카하고 친정 조카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먹진 않았지만 많이 기대가 돼요. 지금 기대가 되고 또 그래서 며칠 묵으면서 축제 이렇게 오고 누리다 가려고요. 지난해에는 해수온도 상승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 축제가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2달간 예정됐던 축제는 개막 3주 만에 막을 내렸고 당시 투입된 새조개 물량은 10톤 규모로 전년 20여 톤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온이 안정되면서 어획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홍성군은 바가지 요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조개는 1kg 기준 포장 판매 12만 원, 식당 판매 13만 원으로 가격을 통일했습니다. 천수마을의 보물인 새조개는 지금이 가장 쫄깃하고 달콤할 때입니다. 올해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정찰제 판매를 하고 관광시설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지난 1월 축제 개막 이후 방문객이 몰리면서 인근 해안 관광지까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축제 개막 주말 이틀 동안 주말 평균 대비 방문 인원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어민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주는 지역 대표 축제입니다. 개막 주말 이틀간 홍성 스카이타워에 2,4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방문객들이 발길이 인근 해양 관광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와 관광이 함께 움직이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새조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4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정선아리랑 시장에서 열린 제1회 정선메밀 전병축제가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전국 최초 메밀정번을 단일 주제로 내세운 이번 축제는 정선의 대표 향토 음식을 겨울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하며 지역 먹거리 브랜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축제가 주민총회에서 제안된 의제가 실제 축제로 실현된 사례로 정선읍 주민자치회와 아리랑 시장상인회, 행정위협업회 완성한 민관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의 맛을 세계화로 K푸드로 집중시켜서 성장하고 육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더 나은 맛과 흥으로 보답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 대표 문화자산인 정선아리랑의 정서와 시장의 정취, 그리고 서민 음식 메밀전병이 어우러지며 정선만의 스토리텔링형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선군은 올해 축제 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더욱 보완 확대해 정선 메밀 전병 축제를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